현 시점은 아주 빠르게 변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첫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이 45%, 이재명이 41%로 한동훈이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진행한 조사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과거 진행된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인 국민의힘 43%, 민주당 3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이 20일에서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2일 발표한 무선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댓글을 보시면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 있는 회사냐며 무시하는 댓글과 함께 차이가 더 커질 거라며 옹호하는 댓글이 눈에 띕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39%, 민주당이 41%로 민주당이 2%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결과에서 민주당이 35%로 8% 뒤진 것에 비하면 무려 10%나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도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기관 모두 고작 국민 1,000명을 조사했을 뿐입니다. 결국 어떤 국민층을 모집단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 것뿐입니다. 앞서 11월 말에는 여론조사꽃이라는 마찬가지의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동훈 비대위는 부정적이고 7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이라며 여당 보수층은 70세 노인층만 있다는 프레임으로 젊은 사람들이 보수 지지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세뇌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 지지보다 8% 높게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반대로 나오고 무려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맞는 것일까요? 국민 5천만 명을 1,000명이 대표할 수 있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한 곳이 가장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우파는 아니고 중립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리얼미터와 여론조사꽃은 좌파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보다는 좌파가 아닌 여론조사 기관들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사회주의는 옳고 그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이념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념적 특징이 있지만 우파, 보수주의는 옳고 그름은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믿는 이념이므로 옳지 않은 조작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조작과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듯 여론조사입니다. 하지만 주로 조작은 좌파 쪽이 많이 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여론조사로 거짓된 지지율을 띄운 뒤 그들이 장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취약한 점을 통해 부정선거를 저질러 실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당선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수많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좌파 이념을 탑재한 법관들을 요직에 앉힌 현재의 사법부는 부정선거 재판을 무려 3년이 넘도록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좌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으려 할 정도로 그 골도 깊어졌습니다. 서로 대화가 막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하는 시대 속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있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좌파 정치인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재명을 비롯해 기존 586 정치인들 그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의원 배지를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탄복으로 사용하고 있고 돈봉투를 받든 뇌물을 받든 부끄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면 보수 정치인들은 역사적으로 약자를 대변해왔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미국 보수 공화당의 링컨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계층의 일자리를 위해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턴시킨 사람도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트럼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의 농지개혁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한 대표적인 보수의 정책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농지개혁이었는데 말은 무상분배이지만 북한 농민에겐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북한과 달리 지주가 받는 보상을 농민이 5년간 분할 상환함으로써 농지 소유권을 갖는 사유재산제의 기틀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농노가 자유시민이 되었습니다.
UN 참전 기념식에 참석하려 방한한 콜롬비아 대표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기적적인 한국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발전의 대전환이라고 했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장면이라며 이승만을 극찬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낸 것은 아무런 정치적 신념도 없이 오직 좌우놀이,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려는 이재명과 민주당 기득권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약자를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보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그들이 믿는 신념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의 기반인 자연법 사상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공평하면서 동시에 공정한 것은 시대를 꿰뚫는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파 자칭 진보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만 존재할 뿐이죠.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태동시켰지만 사회주의는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보수가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절에 억압에서 벗어났던 경험 때문입니다. 반면 사회주의 좌파는 모두가 가난해짐으로써 얻는 절대 가난의 평등이고 그조차 신분 계급제에서 오는 막대한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격입니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그 이유가 약자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진보 민주당을 절대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약자의 편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정치를 하며 약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진보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타이틀에서 벗어나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듯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는 보수주의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보듬는 진정한 따뜻한 마음은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 보수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진보와 따뜻한 보수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진자유TV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자유TV는 진실과 정의 아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의 세계를 추구하는 오피니언 채널입니다. 또한 진자유TV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슈와 세계적 현상을 전해드리고 그 이면을 분석하는 시사 채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맞섭니다. 우리는 음모가 아닌 진실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노예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자유를 선호합니다. 진자유TV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영상과 채널 설명란의 계좌를 통한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